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기소자 13명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막무가내로 거부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와대가 당초 단순 진정사항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혐의를 범죄 첩보로 둔갑시켜서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윤영글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저도 늘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오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추 장관이 이 시점에 대검을 방문한 뭐 속사정이 있을까요? 그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예. 필요 없는 일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도 없이 간 거 아닌가 싶어요. 뭐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지금 추미애가 뭐 계속 이번에 공소장 공개도 거부하고 그냥 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지난번에 인사 때는 명을 거역한다. 또 지난주에는 또 상명하복하지 말아라. 한 번은 명을 거역한다. 상명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고 그 의미가 이제 의정관이라고 이름도 뭐 어디 국회의사당에 있는 무슨 관처럼 어마하게 막 붙였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법무부에 있는 대변인실이 있어요. 공보관실 기자들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서울 고검에다가 방을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부대변인 너는 여기 가 있어라. 그 검찰에. 왜 법무부 장관 내 기사보다 검찰 기사가 더 많이 나오고 더 우호적이냐. 거기에 기자실 하나 만들어. 그래서 이름을 어마어마하게 의정관. 발음을 논하라는 의정관 어마어마하게 붙여놨는데 부대변인 혼자가 있는 거예요. 부대변인 해봤자 한 부의사관이나 뭐 서기관 안 될까요? 뭐 하나 가 있는데 거만하게 의정관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현판식 한다고 또 오늘 간 거예요. 가서 기왕하기 못하니까 또 윤석열 검찰총장 찾아가서 뭐 회동을 했다는데 저는 큰 의미는 두지 않고 별 얘기가 없었다면서요. 그렇죠. 추미애 지금 오락가락 행보 좌충우돌 오지랖 넓은 그런 행동의 일환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의정관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에 공보관실, 소위 대변인실이 있는데 이런 분실, 분관을 둔 것도 처음이려니와 이 추미애가 깜냥은 지금 용꿈을 꾸고 있잖아요. 대통령 그 기자실이 기자단이 있는 데가 춘추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의정관 내가 미리 대통령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표출은 안 됐지만 마음 깊은 곳에 왜 의정관이라고 붙였겠어요. 그렇죠. 그런 뭐 탐욕이 자리 잡았다고 봐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 공소장 공개 이걸 안 해가지고 여론이 뭐 엄청나게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데다가 가만히 보니까 검찰도 자기가 인사권 다 휘둘러갖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싹 윤 총장한테 가 있어요. 이성윤이만 빼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기 건도 있고 아들 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한 내가 윤 총장하고 사이가 나빠갖고는 죽겠구나. 꼼짝 못하고 여기서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윤 총장하고 화해 제스처를 좀 어떻게든 취해보겠다. 그런 물론 얄팍한 속셈 아닐까요?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계산 속에 아주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장관이 그 분실을 만들었으면은 별로 관심 대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검찰 중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앞장서서 탄압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막 좌천시키고 그 총대를 맸던
그 추미애라는 사람이 자기 분실을 고검에다가, 예? 자기랑 싸움의 대상인 고검에다가 자기 분실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검찰 독립, 검찰 중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도 볼 수 있죠. 아니, 자기들이 제일 내세우게 있는 게 법무부 탈검찰호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래 놓고는 대검에다가, 고검에다가 또 뭐 부대변인실, 그것도 의정관이라고 청와대 춘추관 본따 가지고 지어놓고 그거 뭐 하겠어요? 가서 돌아가는 거 염탐 좀 하고, 그렇죠. 언론 잘 좀 구슬려 가지고 내 기사 많이 나가게 좀 해줘. 뭐 그런 뜻이에요. 제가 보나마나입니다 이게. 그렇죠. 뭐 언론을 좀 더 좀 밀접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추미애가 행동을 똑바로 하면 언론은 알아서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 검찰을 독립훼손한다든지 너무 청와대에 눈치만 보는 그런 행정. 지금 뭐 공소장 공개 거부도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을 해가면서 또 고검에다가 또 자기 그 대변인실을 또 만든다는 게 좀 넌센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정치인들 또 대표라든가 중요한 당직 한 사람들은 언론 중독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늘 스포트라이트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없어지면은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무슨 단절감 같은 걸 느껴가지고 금단 현상. 금단 현상. 그래갖고 전에도 제가 기자할 때 여러 사람들한테 아주 섭섭하단 말을 들었어요. 아니 뭐 대표라든가 사무총장 원내총무 뭐 이런 지금 뭐 원내 대표입니다만 그런 사람들 늘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당직 떨어지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아니 기사거리가 없는 사람한테 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보세요. 지금도 온갖 천지에 안 나가면 자기 기사가 또 자기가 텔레비 하루라도 안 나오면 못 참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저한테도 맨날 어디 나간다고 보내요. 이게 추미애가 지금 그런 그렇죠. 언론 중독증이 걸린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법무부는 기사가 별로 없는 겁니다. 정책부서기 때문에 다 사건이라든가 이런 수사는 검찰에서 하니까 검찰 기사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조차도 지금 모르고 내가 정치인인데 내가 앞으로 대권 올 사람이고 서울시장 올 사람인데 나의 기사를 써야지 왜 윤석열만 쓰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 나와서 그 대권 지지도 윤석열 2위 나왔잖아요. 그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 기자들이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뭐 그것은 일단 추미애 장관이 오늘 갑자기 대검을 방문한 것을 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추미애가 그동안 늘 관행적으로 해갖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수장을 공개를 했는데 자기가 말하자면 거기 제일 이 핵심 주무국장이 검찰국장입니다. 그렇죠. 그 검찰국장까지도 이거 공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비공개로 지금 했고 뭐 요약본은 보냈습니다만 그건 뭐 언론에 나온 얘기고 그리고는 자기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거죠? 책임은 뭐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는데 두 개 다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아예 공개를 안 하려면은 싹 안 해야 되는데 요약본은 살짝 공개를 했거든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참 잔머리 굴리는 데라. 직권남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위반한 거예요. 저 공소장을 공개 안 하면. 근데 그거는 싹 피해겠다는 거죠. 아, 나 요약본 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생활 보호, 뭐 피의사실 공포 우려 때문에 안 했다. 사생활은 무슨 재판에 넘어간 게 무슨 사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의사실 유포라는 것도 그것도 기소되기 전에 피의사실 유포지 기소되면은 다 공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재판하면 재판에 다 공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15 총선 이제 2달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까지는 이 수류탄 터지는 걸 막고 버티겠다. 문재인 자기 상사를 보호하겠다. 수류탄 안전핀을 입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네요. 입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법원도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 최강욱 그 기소 사건에 대해서도 4월 21일인가 이렇게 또 잡혔더라고 재판. 근데 그것도 4월 총선 지나서 하겠다는 거고 지금 13명 기소한 것도 지금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4월 총선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사법부도 김명수 사법부가 또
청와대라고 하면 깜빡 죽잖아요. 깜빡 죽죠. 청와대 중심이죠. 예. 김명수 장관이 됐거든 지금. 김명수 장관이죠. 장관보다도 못하잖아요. 김명수 주사죠. 그런가요? 주사급 왜 저러고 주사급은 너무 낮춘 거 아니에요? 옛날- 사무관 정도 해주시죠. 조금 올려서. 그것도 관자는 붙여야지. 옛날 장관들은 그래도 경륜이 있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한 그 소신, 자존심 이런 게 컸던 게 장관인데 지금 김명수나 뭐 추미애 하는 거 봐요. 어디 그 사무관 주사급이죠 하는 게. 예? 어떻게 해서인지 눈에 보이고 잘 보여가지고 자기 일신영달 취하겠다 그런 속 좁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거 뭐 이제 네. 총선 주무장관 얘기도 네. 뭐 엊그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법치에 어떻게 보면 보루란 말이에요. 보루, 그렇죠. 기둥이고.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뭐 개인적으로 법 어기고 아들까지 뭐 법 어기고 뭐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소장 공개 안 한 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헌법학자들이라든가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도 위반되고 그렇죠. 무슨 저 국회법, 예. 증언감정법 그렇죠. 그것도 다 위반. 법을 지금 파괴하고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해임 의결권이 있잖아요, 국회에. 네. 근데 또 과반수가 지금 안 된다는 거를 당장 탄핵에 그렇죠. 당연히 자격이 없는 건데 저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법망은 요지 공개하면서 살짝 피하고 국회는 1+4가 아직도 요요하니까 예. 자유한국당만 갖고 나를 어떻게 못할 거야 이런 잔머리 굴려가면서 문재인을 범죄 혐의를 지금 뭐 다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예. 청와대가 총동원해서 한 게 지금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죠. 그거를 공개를 각종 늦춰가지고 선거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추미애 그 삼행시라면 추하고 그래요? 미덥지 않고 애처롭죠. 예? 이 삼행시까지 네. 요새 지금 막 유행합니까? 애처로워요. 아니, 우리 너무 말 같지 않은 행동 같지 않은 걸 하니까 정말 인간이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우리 윤 대표님은 이런 댓글까지도 다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아닙니다. 시청자들한테 서비스가 아주 아닙니다. 최고 만점인 것 제가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네. 나름 판사 출신이라고 네. 법망 빠져가는 데는 조국은 저리 가라요. 법꾸라지로는 우병우도 저리 가라요.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실망하는 게 과거에 우파들한테 실망한 거 이상으로 지금 좌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뻔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법을 아예 무시하고 마음대로 일방통행하고 저렇게 선거 앞두고 총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공소장 공개도 그 추미애는 아마 그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일 수도 있어요. 그 그래서- 인형을 뒤에서 왜 실로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지금 누구겠어요? 청와대 이광철이고 그렇죠. 최강욱이라는 최강욱,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물론 그 네. 위에 뭐 그 외에 총감독은 또 총감독이 따로 있겠지만 문 씨가 또 총감독이겠죠. 네. 국민들은 그거 다 아는 거죠. 네. 이 공소장을 감추고 감춘다고 했는데 지금 동아일보가 입수해 갖고 어제부터 네. 또 오늘까지 계속 지금 그 공소장을 네. 특종 보도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오늘 또 보니까 그 문혜주 예.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를 제공한 사람이 예. 문혜주예요. 예. 문혜주 행정관이죠. 네. 문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본명이 문혜주입니다. 예. 캠프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캠핑 가서. 예. 둘이 캠핑 가서 그렇죠. 만났다는데. 고민정이가 그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캠핑 가서 예. 만났다는데 캠프에서 서로 만난 거죠. 그 문혜주가 이 진정서 내용을 완전히 네. 재가공하고 둔갑을 시켜갖고 처음에 올라온 것은 그냥 진정서로 네. 울산시에 진정서로 올라왔다는데 그것을 범죄 첩보로 둔갑시켰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 네. 동아일보 보도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백원호가 그걸 박형철이한테 그 첩보를 건넸잖아요. 예. 첩보 건네가면서 경찰이 민기적거린다고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냐고 해서 그걸 범죄 첩보로 둔갑해서 전달한 거죠. 그걸 왜 백원호가 바로 자기가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선출직 울산시장 선출직이잖아요. 이거 함부로 이거 내사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한테 슬쩍 밀어줘가지고 한 거죠. 예. 나는 그 문해주가 네. 이렇게 각색시킨 건 둔갑시킨 거 보니까 진정선대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 울산시장 비리 의혹 이렇게 제목을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골프 친 거, 뭐 지인들하고 골프 쳤는데 골프 치고 금품 수수했다. 맞아요. 이렇게 또 붙인 거예요. 원래는 완전히 다. 원래는 골프 치고인데 골프 치고를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아, 금품 수수는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프 접대하고는 천정지차인데 딱. 골프를 쳤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운동같이 했다 이런 의미인데 골프 접대 받고 금품 수수하고 이건 판이 커진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커져. 그걸로 몰고 간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고민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백원호는 그대로 이첩했다는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뭐 편집만 해가지고 편집만 이 사람들 보기 좋게. 거짓말 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백원호는 기소됐습니다만 고민정이는 어디 나간다고 지금 청와대 그만뒀잖아요. 그만뒀죠. 어디 나갑니까? 이런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나가요? 어디 뭐 고민쟁이만 나오면 다들 거짓말쟁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거짓말도 좀 세련되기도 못했잖아요. 순전히 뭐 엉터리 같은 거짓말, 뭐 캠프에서 만났다고 거짓말하고 했는데 뭐 지금 동작에서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경원하고 또 일산에서 나간다, 광진에도 나간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깜이 됩니까? 저는 국회의원 깜 자체가 안 된다고 보는. 대변인 할 때 하도 엉터리 같이 얘기해서 시키는 대로 나가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고민정이라는 이름은 고민하고 정리해서 얘기하라서 고민정이잖아요. 저렇게 막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또 강권해가지고 출마시킨 청와대 수준도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청와대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저 대학교 후배 동문이라고 해서 지금 대변인도 시키고 그러네요. 그 밑에 있는 인사수석이 또 누굽니까? 그 균형발전비서관 그렇죠. 아니 그 인사수석 밑에 있는 그 비서관 그 사람이 조국 그 따라다니던 조국 측근이죠. 측근이고 지금 인사수석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하던 그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거예요. 끼리끼리 하명 수사시키고 자기네들끼리 짜서 그 송초로 울산시장 나가는데 다 공약 만들어주고 수사 지시하고 다 끼리끼리 해먹고 청와대는 김기현 수사하는데 비밀을 엿새에 한 번씩 보고받았다잖아요. 엿새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때 노영민이는 그때 한 번 받았다고 그랬나요? 아니 9번. 9번인가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선거 전에 한 번 받고 나머지는 다 선거 후에 받았다. 지나받았다고 그랬죠. 근데 21번 중에 뭐 3번인가만 선거 후고 나머지는 다 전에 받았죠.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에서부터 저 대변인까지 완전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울산 시장 선거를 총 캠프가 청와대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울산에 캠프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캠프가 있었어요. 그 캠프 단장이 누구냐 이게 문제죠. 임종석이냐? 임종석이는 중간책이라고 봐야지. 아니면 범죄 주범이 있는 것이고 종범인데 그 종범에서도 조금 위가 임종석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임종석 외에는 누구겠어요? 그걸 나한테 꼭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부터 저렇게 죽기 살기로 맞고 임종석이가 검찰 출두하면서 검찰한테 큰 소리 치고 저게 막 가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을 그것뿐이 다른 게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몰라 하면은 또 그 문모 씨가 또 이제 뒤집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나면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화살은 문 씨한테 저는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속된 말로 작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살 날 수도 있죠. 작살이 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좀 잘 치러야 할 텐데 종로 때문에 그냥 난리법석이네요. 그러니까 4.15 총선은 그냥 총선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벌이고 몇 년 안 있어서 새끼 가하라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동군 서군이 나눠서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겨서 에도 막부를 열었잖아요. 그렇죠. 그 동군 서군 싸운
건곤일천의 승부. 네, 그렇습니다. 4.15 총선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그렇죠. 건곤일책의 승부수를 그렇죠. 걸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유튜브들도 할 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죠. 노란 딱지가 너무 붙어가지고 네.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마 광고 안 광고도 안 됐는데 먹고, 네. 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아유. 무조건 노란 딱지 붙어갖고 광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고 박사님 입에 풀칠도 못 하실 텐데 이렇게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방송을 꼭 진행하시는 그렇게까지 너무 비하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제 송철호가 황운하한테 또 수사 청탁, 청부 수사를 요청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보셨죠? 황운하가 정보경찰들을 아주 닥달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들은 니네 밥값도 못한다고 막 뭐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올린 무슨 보고서가 있는데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봤죠? 거기 기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송철호가 조국을 만났는데 조국이 저 황운하 내려 보낼 테니까 그 고소하면은 다 해결된다.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자면 이 고소인이 자기도 사업자니까 건설업자니까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잘 해결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이제 범죄수사대에서 정보과 형사들이 막 닥달하니까 올린 거예요. 그걸 싹 무시했는데 무시한 것까지 좋은데 그러면은 황운하는 조국이 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렇죠. 내려 보내죠. 계급 정년으로 옷을 벗게 돼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 가지고 울산 경찰청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미션을 가지고 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려 보냈겠어요. 황운하 입장에서는 나를 왜 집에 안 가고 나를 승진시켜서 보냈을까? 그것도 내 고향은 대전인데 왜 울산을 보냈을까? 황운하가 모르겠어요? 아니 경찰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조국이 황운하 내려 보냈으니까 그 고소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경찰 자기들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황운하는 내려와 갖고 하명 수사를 청와대에서 내리고 그다음에 김기현을 표적 수사 했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황운하는 충실한 개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공천 뭐 자격은 일단은 적격자로 딱 판정. 김의겸도 쫓아내고 뭐 정봉주도 뭐 안 돼. 김병기 너는 더 안 돼. 다 하는데 황운하는 약간 코가 꼈다고 봐야죠. 황운하한테는 지금 정권이 코가 낀 거예요. 그렇죠. 황운하가 갑자기 기자회견하면서 나 있는 걸 모두 다 털어놓을 거야. 나도 감옥 갈 각오가 돼 있어. 그래서 울산 시장 선거에 대한 전말을 다 공개한다. 그 이번 4.15 총선은 끝난 겁니다. 총선만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라 문 씨도 의왕에 가야죠.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울산청장 끝나니까 대전청장으로 보훈 영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보훈 공천까지 한 거예요. 정부가. 그렇죠. 이 문정부가. 이게 뭐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 요렇게 장난을 쳤구만 하는 게. 다 보여요. 그거를 보훈 공천까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했는데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해야죠. 이제 국민들이 공천이 아니라 심판을 해요. 심판해 줘야죠. 근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 엊그젠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인터뷰를 보면 크게 해줬어요. 또 누구를요? 황운하를. 요새 중앙일보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 논설위원들은 아주 세게 쓰던데 전체적인 그림은 조금 이상하던데.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오너가 있는 신문사가 그래요. 다 재벌들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있던 그 홍석현 회장이 운영하는 게 여시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시제. 그 여시제 상임이사인가 하신 분이 이광재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그 사람 딱 사면 복권 시켜가지고 강원 책임자로 내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내에서도 난리납니다. 이게 친재벌로 바뀌었네. 그렇죠. 삼성 봐주기네. 그러니까 이광재는 그 돈 먹어서 그 정치 활동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 그 인터뷰에 보니까 백원우가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자기를 보좌관에서 만났더니 그때는 이제 백원우는 청와대에 나와갖고 지금 양정철 밑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영입 같은 거 이게 책임지는 그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총괄.
전력 공천을 할 테니까 네.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다. 왜? 네. 그렇게 인재 영입으로 들어가면은 또 무슨 지난번 울산 사건에 대한 보훈으로 인식돼서 네. 좋지가 않다. 그래서 나는 경선을 해서 들어갔다 이거고 거절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은 완전히 청와대가 발목이 잡혔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운하는 빚쟁이잖아요. 예? 빚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황운하가 했잖아요. 예.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현직에 있으면서 뭐 출판 기념회 콘서트 북 콘서트도 하고 뭐 요란 떠는 게 저런 게 좀 다 뒤가 좀 보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네네.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 네. 법치를 파괴하는 그런 어떤 사상적 그런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은 청와대가 법치 파괴, 반법치에 아주 진앙지, 온상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걸 또 추미애까지 법을 지키는데 가장 앞장서야 할 추미애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진짜?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죠. 문재인 그 취임 당시에 약속을 30가지 했는데 딱 하나 약속 지켰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 딱 하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데 교묘하게 법의 이름으로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법률가 손으로 파괴되고 있다. 추미애, 문재인 뭐 이런 사람 다 법률가들이었잖아요.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변호사들이 법을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다. 이런 공수처도 올 7월에 또 하면은 그게 공수처 자체도 그 위헌 소지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헌법학자들이. 예, 다들 그렇게 저 경희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경희대 그 허영 교수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학의 아주 대가 아닙니까? 석자 교수로 계시죠. 그분이 위헌론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수사 대상인 그 기소돼 있죠. 최강욱 비서관 청와대 그 사람 하는 얘기 봐요. 수사됐으면 대상이 됐으면 반성은커녕 공수처 되면은 1호로 윤석열 잡아놓겠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것도 변호사죠. 변호사죠.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민변 변호사 아닙니까? 조국은 또 형사소송법 교수가 또 갖은 탈법 불법을 불사묻고 우리나라가 법률가들이 법을 파괴하는 그런 참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수처도 뭐 설립단장인가가 또 친문 인사가 또 쏙 앉았더구만. 옛날 법제처장인데 집에서 놀고 계시다가 갑자기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 정말 법치를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분들이 법치 파괴의 아주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미애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회동을 했다는데 그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